자, 새샘중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다문화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갑자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도 영상 급하게 찍고 있어요. 우리 원래 양성평등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양성평등 우리 언제 배웠었죠? 그쵸, 1학기 주제선택 때 선생님이랑 배웠었죠. 그래서 그냥 점프하고 201쪽, 교과서 201쪽 우리 안에 있는 다문화의 모습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 이야기를 볼까요? 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나라에서 온 친구가 맛있다면서 처음 보는 음식을 같이 먹자고 한대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음식이 뭐가 있죠 또? 그쵸, 마라탕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사진 보니까 이거 보니까 마라탕 같기도 하네요. 자, 마라탕 먹어본 지 얼마 안 됐죠. 처음 봤을 때 마라탕의 첫 인상 어땠어요? 냄새가 조금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맛있다고 막 먹는 거 보면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자, 여기 보면은 뭐 믿음이 가지 않아서 사양한다는 친구도 있고, 꺼려지지만 한번 먹어본다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꺼려지는 마음 없이 맛을 본다는 친구도 있고, 호기심에 맛도 보고 나라와 음식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아주 훌륭한 친구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위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뭐 음식의 모습, 향기 이런 걸 보고 약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먹어볼 거다. 왜냐면 친구가 무한히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거절하면은. 아니면 뭐 친구가 권한다는 건 그만큼 맛있다는 뜻이니까 그냥 흔쾌히 먹어본다.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음식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배를 채우고 입에 넣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식은 한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어떠한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음식, 다른 나라에서 온 음식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곧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의 모습,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의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문화 거랬는데 다문화 사회가 뭐예요 도대체? 그쵸, 다문화 사회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다문화 사회예요. 다문화 사회. 그럼 이 다문화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쵸, 오늘날에는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불리죠. 지구촌은 지구가 한 마을이다라는 뜻인데, 그 정도로 국가 간에 그리고 지역 간에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점점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몇 시간만 비행기 타면은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이 증가하다 보니까 다문화 사회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예요. 좋아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 사례 보니까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명 다문화 사회 대비 필요, 뭐 이런 기사도 있고, 그리고 결혼 이주민 15만 명 돌파. 뭐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지만 시골 총각들, 요즘도 많아요. 근데 예전에 한창 그게 붐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창 많았던 시절. 결혼을 하지 못하는 시골 총각들이 동남아 이제 여성들과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는 사례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급증하는 이주 노동자, 그리고 우리 안 배웠구나, 북한 이탈 주민. 나중에 배울 거예요.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가 흔히 아는 탈북자예요. 탈북자. 자,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자, 한번 활동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예산군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공산품 및 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열었다. 이 상점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이란, 이라크, 이집트 등 각지에서 생산한 공산품 및 식품 천여 종을 판매한다. 그리고 대전의 한 시장에는 세계 각국의 전통 음식을 파는 상점들이 문을 열었대요. 시장의 한 거리를 가득 채운 이 상점들은 일본, 중국, 멕시코, 이탈리아 등의 전통 음식을 현지의 맛을 살려서 판매하고 있대요. 자, 그럼 이런 상점들이 왜 점점 생길까요? 원래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점점 막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흔히 보는 뭐 중국 식료품점, 아니면 세계 과자 음식, 뭐 세계 과자를 파는 곳, 여러 가지 생기고 있죠. 왜 점점 생길까요? 그쵸, 우리 다문화 이웃이 늘어난 만큼 다양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점들은 이런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생겨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의 문화를 쉽게 접하게 되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엽기 떡볶이 알죠? 엽떡 엄청 매운 떡볶이 이렇게 생긴 거. 여기에 뭐 넣어 먹어요? 한창 중국 당면 넣어 먹었잖아요. 중국 당면. 그래서 아예 이제 엽떡에서 중국 당면을 넣어서 판매하기 시작했죠. 이런 것처럼 이런 다른 나라의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중국 당면을 많이 파는 가게들도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냐? 예, 맞아요. 우리나라에는 국제 결혼, 아까 말했던 국제적으로 결혼하는 이주민들도 많고,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유학을 온 유학생들, 그리고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는 진짜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일 마인드,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해요. 자, 사례를 볼게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다문화 사회인지. 땡땡 초등학교는 전교생의 61%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의 아이들이래요. 학교에서는 한국말이 서툰 이 학생들을 위해서 온누리반을 운영해서 한글 수업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또 땡땡시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들로 구성된 요리봉사단이 활약하고 있대요. 이들은 지역 복지관을 찾아서 노인들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다양한 외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대접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서로 그 사람들이 문화적인 배경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들, 방금 봤던 기사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고 화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쉽게 접하게 될 수 있게 된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는 공존과 화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서로 공존하면서도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노력. 뭐가 있을까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 예를 들면은 중국 당면은 우리나라의 엽기 떡볶이와 접목시켜서 새로운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것.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웃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체험 활동, 다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문화, 중국 음식도 먹어보고 베트남 음식도 먹어보고 외국 음식을 여러 가지 먹어볼 수 있는 기회, 그런 문화체험 활동도 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자기 문화만을 고집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가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 믿는데 몇몇 사람들은 백인들이나 저쪽 유럽권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은 존댓말을 쓰지만 동남아 아니면 흑인들을 보면 반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야 라는 그 어떤 고정관념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러 왔다고 하더라도 반말을 쓸 권리는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인종과 그런 거를 배척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 문화만을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문화만을 고집하면 그렇죠. 사회 통합성이 저해될 수 있어요. 사회 통합성이 저해. 사회 통합성이 저해된다. 이 말은 사회가 굉장히 분란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편가르기가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자기 문화만 고집하면 사회 통합성이 저해된다. 그럼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문화만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만들 수 없어요. 글씨가 미안해요.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문화를 존중하면서 구성원 모두의 공동체 의식을 드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실현해야겠죠. 여기서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건 뭐랄까 전형적인 예시로는 북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북한. 그렇죠. 북한은 외국 음식이나 이런 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오직 자신들의 음식과 자신들의 문화만을 고집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덜 문화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럼 문화 다양성에 대한 모델,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은 3개만 알려줄게요. 203쪽 자료 더하기를 보면은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모델은 용광로 이론이에요. 용광로 이론. 여러분 용광로가 뭐예요? 그쵸? 엄청 뜨거운 거예요. 엄청 뜨거운 거. 다 녹여버리는 거.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뭐 철이고 뭐 구리고 금이고 은이고 다 녹아서 그냥 쇳덩어리 하나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 뭐 금이 들어가든 다이아몬드도 녹나? 오케이. 금이나 뭐 은이나 그냥 쇳덩어리나 구리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그냥 하나의 쇳덩어리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주류 이론, 주류 문화를 A라고 하면은, 그리고 주류 문화를 A라고 하고 비주류 문화를 B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주류 문화잖아요. 주가 되는 문화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 중국 당면이라는 중국 문화가 조금 들어왔어요. 그쵸? 그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비주류 문화예요. 그게 합쳐지면은 그냥 주류 문화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 같은 거죠. 북한. 예를 들면은 북한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북한에 예를 들면은 초밥이 들어갔어요. 초밥. 일본 문화죠. 일본. 그러면은 북한은 그걸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 북한 문화 A에 초밥이라는 비주류 문화 B가 들어가면은 북한 문화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용광로 이론이에요. 용광로 이론. 오케이, 이해됐죠? 잘 모르겠으면 질문할 걸 기억했다가 그 대면 수업 때 물어보세요. 자, 두 번째는 국수 대접 이론이에요. 자, 국수 먹어봤어요, 여러분? 잔치국수죠. 이 사진은 잔치국수. 국수에는 뭐가 들어가요? 그쵸, 여기 있는 면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육수도 들어가고 뭐 고명들이 들어가죠. 이렇게 고명들이 들어가는데, 국수는 국물에 면만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뭐 김치도 들어가고 계란 지단도 들어가야 되고 당근, 오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류 문화 A, 이건 면이에요. 면. 그리고 B는 고명. 그래서 주류 문화라는 면과 비주류 문화인 고명이 합쳐지면은, 자,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하지만 비주류 문화는 지금 소문자로 표현했죠,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비주류로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도움은 주지만 그것이 똑같이 비등비등하게 대등하게 주류가 되지 못하는 거. 그래서 A와 B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이에는 우열이 존재하겠죠. 우열. 오케이, 좋아요. 자, 세 번째는 이거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샐러드죠. 샐러드 볼 이론이에요. 세 번째는 샐러드 볼. 샐러드는 어떤 음식이에요? 뭐 아보카도, 참치, 오이, 오이는 싫은데, 뭐 양배추 이런 것들 갖가지 야채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다 갈아갖고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각각의 맛을 내면서 조화롭게 공존돼 있죠. 이렇게 거기에 뭐 드레싱도 뿌려 먹고 이런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야채 A와 야채 B가 같이 있을 때 야채 A와 야채 B가 똑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똑같이. 뭐 우열이 없는 거예요. 우열이. 그럼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합쳐져도 그것들이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공존하는 게 바로 샐러드 볼 이론이에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바로 샐러드 볼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지지하나요? 지금 뭐 있었죠? 용광로 있었고, 국수 대접이 있었고, 샐러드 볼 있었죠. 다시 정리해보면 용광로는 A 플러스 B는 뭐였어요? 그렇죠, A였죠. 그냥 주류 이론만 살아남는 거. 국수 대접은 A 플러스 B는, 그렇죠, 대문자 A랑 소문자 B. 주류와 비주류 모두 살아남지만 비주류는 그냥 비주류로 남는 거. 샐러드 볼은 A 플러스 B는 똑같이 우열을 가리지 않고 공존하는 A, B로 남아있는다 했죠.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지 선생님이 과제를 열어줄 테니까 걷다가 적어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원격 수업도 잘 듣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